네,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적절한 시기에 하지 않는다면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안면 비대칭, 턱관절 장애, 그리고 잇몸뼈가 져서 인공뼈를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다운 치과 김성령 원장입니다. 임플란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실제 치과에서도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런 임플란트에 대해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네이버 지식인 기준 조회수가 많은 질문들을 정리해서 재밌고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의 분량이 있어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며 1편은 시술 전 궁금증, 2편은 시술 후 궁금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임플란트가 필요한 고령층의 경우 치아가 빠진 뒤 오래 방치하게 되면 잇몸뼈는 점차 흡수되기 때문에 결국 임플란트가 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플란트 뼈 이식이 필요한데요. 60대에서 70대는 물론 건강하시다면 80대에서 90대 환자분들도 임플란트 치료 및 뼈 이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임플란트 수술 가능 여부는 나이보다는 개개인의 구강 건강 상태와 골 밀도, 골량, 그리고 골 높이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령자의 경우 추가적인 전신 상태를 고려해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심장질환, 당뇨병, 뇌경색, 골다공증 등과 같은 기존 질환의 유무는 반드시 주치의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수술 전후의 치료 계획과 성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평가와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나이가 많은 60, 70대에도 임플란트 수술 및 뼈 이식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구강 건강 상태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치의와의 상담 및 정밀 진단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O입니다.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이 가능한데요. 다만 일정 부분 조건이 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요가 점차 늘면서 2016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 등록자라면 누구나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원 내역을 정리해 드리자면 일반 어르신의 경우 요양급여 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고 이는 2023년 6월 기준 일반적인 경우 약 39만 원 정도입니다. 차상위 대상 그리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요양급여 비용은 10%를 본인이 부담, 그리고 만성 질환자는 요양급여의 2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잇몸 뼈 이식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보철물도 정해져 있습니다. PFM 크라운 재질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며 PFM 크라운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비급여 항목입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전 등록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시술 전 자격 및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대상자가 맞다면 치과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플란트를 고민 중이시라면 임플란트에 대한 임상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의료진인지 충분히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령의 나이가 들수록 28개의 자연 치아를 모두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점차 잇몸뼈가 약해지고 느슨해지면서 영구치가 빠지기도 하고 치주 질환으로 인하여 발치가 불가피한 경우도 많아집니다. 한두 개 소량의 치아를 상실한 경우에는 임플란트와 브릿지, 그리고 다수의 치아를 상실한 경우에는 임플란트와 틀니로 상실된 부위를 수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릿지, 틀니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릿지는 상실 부위의 양쪽 치아를 삭제하고 그 치아에 걸어서 만드는 형태입니다. 브릿지라는 이름처럼 다리를 상상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치료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브릿지가 걸리는 치아의 잇몸이 튼튼해야 하고 건강한 치아를 깎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용도 치아 3개의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빠진 부분 하나만 대체하는 임플란트보다 비용이 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실 부위의 치아가 받던 힘을 지대치가 나누어서 견뎌야 하기 때문에 추후 브릿지를 위해 삭제한 치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틀니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구강의 치아를 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이 불편하며 치아가 한 개도 없는 경우 잡아주는 부분이 거의 없어
잘 만들지 못한 틀니를 착용하는 경우 입안에서 덜거덕거릴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부드러운 잇몸으로 단단하게 씹는 힘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씹을 때 불편감이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틀니는 원래 치아에 씹는 힘의 20에서 30%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치아가 다수 상실된 경우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물론 좋겠지만 심각한 전신질환이나 치주질환으로 인해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답변은 X입니다. 먼저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브랜드, 보철 종류, 뼈이식 방식 등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재료와 브랜드의 선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옵션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시술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물감과 캔버스 등 실제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원재료 값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작가가 그림을 그렸냐에 따라 그 그림이 몇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많게는 몇 억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신다면 병원마다 임플란트 가격이 다른 이유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적절한 시기에 하지 않는다면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안면 비대칭, 턱관절 장애, 그리고 잇몸뼈가 얇아지고 약해져서 인공뼈를 이식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아를 발치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공간으로 주변 치아들이 움직이게 되고, 즉 치아의 불균형이 올 수 있는데요. 치아의 불균형이 시작되면 빠진 쪽 반대편과 저장 능력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편한 쪽으로만 무의식적으로 식사하게 되어 심할 경우 안면 비대칭, 턱관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 치아가 빠진 자리로 치아가 기울이면서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려고 해도 공간이 부족해서 임플란트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20, 30대에 치아 관리를 못해서 발치가 된 경우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점점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아를 빼게 된다면 의료진과 상담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편에도 다양한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과다운 치과 김송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